한국GM노사의 임금 단체 협상이 결렬되면서 군산공장 정상화가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GM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의 고용 계약이 내일 해지되지만 별다른 지원 대책이 없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경찰이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지만 정작 담당 경찰과 판검사들은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지난달 갓세 중독돼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은 관계자들의 허술한 조치와 형식적인 점검이 빚어낸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최근 한국GM 사장이 노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도를 낼 수 있다고까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GM 노사가 오늘 비용 절감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군산공장 정상화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한국GM 노사가 오늘 부평공장에서 제7차 임금과 단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장기 발전 계획 마련을, 사측은 추가적인 비용 절감을 각각 요구했지만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카오카잼 한국GM 사장은 노사가 이달 말까지 비용 절감을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 달 각종 비용의 지급뿐만 아니라 미국 본사의 신차 배정과 투자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군산공장 폐쇄는 물론 한국GM 전체의 부도 가능성까지 거론한 셈입니다. 노조는 사측의 이러한 발언을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도 운운하며 노조를 협박하는 GM 자본을 산업은행이 직접 나서서 거들고 단체 교섭까지 개입하는 판이니 노동자들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한국GM은 다음 달 초까지 희망퇴직 위로금과 지난해 성과급 등으로 6천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GM이 이들 비용을 지급한다면 국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산공장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군산공장의 희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한 달 전에 해고 통보를 받은 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계약이 내일 해지됩니다. 20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해고 통보를 받은 GM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여 명. 고용계약 해지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로자들은 한 달 동안 새 일자리를 찾기 위해 뛰어다녔지만 새 직장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지금 군산시에는 여러 가지 좀 일자리를 알아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분도 있고. 전라도와 군산시도 아무 생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재취업 교육을 받을 동안 생계비 해결을 위한 금융 지원과 지자체 소유의 농지 임대, 기업체 우선 면접권 등의 대책을 요구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금 말은 움직인다고 하는데 전혀 저희한테 진짜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고. 더구나 정부 지원의 초점도 근로자보다는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맞춰져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지원이 내려오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돌아가야지 왜 노동자를 배제하고. 해고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정부의 실질적인 생계 대책은 나오지 않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가 조사한 결과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149곳 가운데 49곳이 생산물품의 100%를 군산공장에 납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5곳이 90%를 납품하는 등 전체 협력업체의 45%인 67곳이 생산물품의 50% 이상을 군산공장에 납품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군산공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협력업체의 줄도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잘못된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담당 형사들은 물론 사건에 관여했던 검사, 판사들은 하나같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한 입장문에서 적법한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재심 청구인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이를 깊이 반성한다는 표현도 담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8년, 진범에게 징역형이 확정된 지 사흘 만의 일입니다. 범인으로 몰려 10년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 최모 씨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정작 자신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던 형사들은 물론 사법당국 관계자들은 한마디의 사과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수사했던 형사분들이나 검사 쪽에서는 정당하게 수사를 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사건 관계자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습니다. 일을 잘못했던 책임자에 대한 처벌까지는 이제 공소시효나 징계시효가 다 지나서 이런 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책임 추궁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강압 수사를 벌였던 형사, 사건을 은폐했던 검사, 허술하게 재판했던 판사들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어 비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달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가스 중독으로 숨진 사건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허술한 조치와 형식적인 점검이 빚어낸 참변이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부부와 25살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원인은 가스 중독. 지난해 10월 아파트 자치위원회는 최상층의 고질적인 동파 사고를 막기 위해 옥상에 있는 가스 공동 배출구를 막는 작업을 했습니다. 겨울만 되면 얘가 동파 사고가 나요. 비가 오면 아시다시피 다 비가 새요. 그러면 이 바로 밑에가 집이에요. 경찰 조사 결과 참변을 당한 세대는 집에서 바로 보일러 가스를 내보내는 개별 배출구를 설치하지 않았던 상황. 사고 당시 가스 공동 배출구는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는 개별 배출구가 시공돼 있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 가스가 역류해 집으로 들어온 걸로 추정됩니다. 공사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공동 배출구를 막아버린 겁니다. 저 연통이 없는 거를 모르셨어요? 못 봤죠. 왜냐면 그 집에 있었는데 이걸 사고 나서 보니까 없어. 형식적인 점검도 한 몫을 했습니다. 사고 당일 가스 냄새가 난다는 피해자의 신고에 보일러 기사가 30분간 수리를 하고 돌아갔지만 불과 2시간여 만에 일가족 3명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말이 이러지 사실 힘들게 굉장히 지금 식구들이 사실은요. 매일같이 사실은 울고 생활을 항상 안 오는 이유가 그런 거 날이 없어요. 밤마다 아직까지도 지금. 경찰은 자치위원장과 수리기사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25년 동안 섬진강을 화폭에 담아온 송만규 화백이 초대전에 갔습니다. 전북의 사진 기자들이 지난 1년 동안 역사의 현장을 담은 보도사진전도 열립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길이만 20m가 넘는 화폭 속 섬진강이 전시장 벽을 타고 흐릅니다. 그림을 따라 돌다 보면 마치 강변을 걷는 듯합니다. 계절에 따라 변해가는 강물의 움직임과 거친 산세, 새벽 강가의 운무까지 섬진강의 25년 세월과 역사가 줄줄이 펼쳐집니다. 수십 년 동안 올고지 섬진강의 붓을 담가온 송만규 화백이 섬진팔경을 주제로 초대전을 갔습니다. 어머니 같은 그런 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우 잔잔하면서도 고요하고 또 아름다운 그 소재들이 많이 널려 있는 그런 곳이기에 제 마음에 쏙 들어온. 지난 1년 역사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뛰어온 전북 사진기자들. 찰나의 시간을 잡아 역사로 남긴 그들의 기록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북의 일간지와 통신사 소속 8명이 담아낸 130여 점의 작품들을 통해 지난해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공간, 전주 서학동 사진관이 4번째 서학동 원리 프로젝트를 펼칩니다. 서학동 사진관을 사랑하는 여성 미술가 5명이 참여하는 기획 전시회입니다. 지역 미술가들이 따스한 봄날을 담아낸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작업이 4월 23일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다음 달 27일 안에 모든 공천 절차를 마치기로 한 가운데 중앙당에서 진행하는 시도지사 공천은 다음 달 22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북 도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장 군수와 도의원, 시군의원 공천 작업도 23일까지 모두 마친다는 구상입니다. 6.13 지방선거에 단체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도의원이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일요일에 시작되는 군수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5명이 사직해 지금까지 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의원이 13명으로 늘었으며 최대 2명이 추가로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도의원 26명 가운데 무려 절반에 가까운 12명, 평화당은 6명 가운데 1명이 단체장 도전에 나섰으며 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 등은 단체장 출마자가 전혀 없습니다. GM 사태로 인해 전북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자동차와 부품 생산량은 지난해 2월보다 26.5% 줄고 출하량은 6.3% 감소한 반면 재고량은 12.1% 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침체되면서 같은 기간 광공업 생산량도 8.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자신이 후원하던 여성 보육원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교육청 공무원 50살 김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보육원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19살 비양이 자신의 문자 메시지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과 만나온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비양의 친구에게도 성적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JTB 전주방송 정기주주총회가 오늘 본사 사옥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김태곤 대표이사가 재선임됐으며 지난해 경영 실적에 대한 보고와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전북혁신도시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196억 원이 투입된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준공됐습니다. 김상훈 새만금지방환경청장은 지역 환경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9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예보됐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고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따뜻한 날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